자, 27번째 강좌인데요.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의해서 제한형 문제, 즉 제시문 같은 것을 좀 길게 주고 200자 정도로 이렇게 가장 길게 쓰는 문제, 비록 이제 한 문제, 두 문제에 나오지만은 이게 중요하고 또 다른 쓰기 문제의 어떤 그 모범 사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연습을 하면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해서 조금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우선 예시 문제 4번 들어가 보죠.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왔네요. 글을 읽고 나에서 가의 수염세에 해당하는 예를 든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 우선 먼저 분석을 해서 찾아내라는 건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200자 내외로 진술하라. 그러니까 먼저 누군가를 찾고 수염세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조건 같은 것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먼저 풀이 과정을 조금 더 정밀하게 보여주면요. 먼저 조건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해둡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염새하고 똑같은 저기를 갖다가 누구냐, 이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갖다 설명을 해라 이거죠.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조건이 하나, 둘, 세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제 조건을 먼저 처리를 해 두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방향을 정하고 쓰면 됩니다. 가번에 러시아 황제인 뾰드르 황제가 루이 14세와 마찬가지로 절대 왕정을 확립한 사람인데 다음과 같은 일화를 남겼다. 당시 러시아는 개발이 늦은 국가였고 또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서구 여러 나라를 순방하고 또 근대화를 위해서 러시아인의 생활 풍습부터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전통적으로 긴 수염을 기르던 러시아인들에게 서양 사람들처럼 수염을 짧게 자르도록 명령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 했던 단발령하고 같죠.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머리가 길어서 그냥 상투 닦고 하는데 힘드니까 그 외에 소요되는 것들을 막 가쓰고 이것도 머리를 갖다 다 잘라버리면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단발령을 내려서 한 거죠.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서 막 스스로 변하는 것인데 그것을 억지로 이제 제도상으로 이제 일으켰다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길러왔던 수염을 자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르지 않으려면 뾰트르 황제가 그 대가로 수염세를 내라고 했다. 그 밖에도 또 서양의 다른 나라 여성들처럼 러시아 여성들도 전통 의상 대신 가슴이 깊게 파인 옷을 입고 무도에 나서 술을 마시기도 하다. 그러니까 어떤 변혁을 갖다 꾀했는데요. 이게 수염새가 변혁이나 어떤 개혁을 꾀한 것인데 이것을 자연스러운 변화에다 맡겨두지 않고 제도적 변화를 갖다가 유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번의 영어 영희는 어제 발표 수업 준비 때문에 친구들과 만났는데 지각하는 바람에 떡볶이 값을 내가 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늦은 만큼 대가를 치렀다 그 얘기네요. 철수는 침을 뱉거나 동네에서 소란스럽게 하면 경범죄에 걸려서 벌금 내는 거 아니? 경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철이가 신문에서 읽었는데 불법 개인장이 너무도 많아 단속도 어렵고 또 단속에 걸려도 영업정지나 취소를 당하는 게 아니라 벌금만 내면 다시 영업을 할 수가 있대. 동현이가 우리나라 봉이 김선달이라고 있었는데 대동강물을 퍼가는 사람들을 속여서 강물값을 받아먹은 이야기는 대단히 유명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염세에 대한 제도인데 그 제도에 따라서 내는 어떤 벌금의 종류죠. 그러면 여기에서 벌금의 종류로 봤을 때는 경범죄, 침을 못 뱉게 하거나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기철이가 벌금만 내면 다시 영업을 할 수도 있대. 그러니까 불법 게임장인데
사회적 불법을 갖다가 정해 놓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것을 한번 보죠. 만약에 수염세에 대한 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했으면 수염을 깎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염을 기르든지 라고 하는데, 깎으면 돈을 안 내도 되는데 수염을 기르면 돈을 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염을 원래는 깎아라 라고 하는, 말하자면 사회적 불법으로 만드는 거죠. 불법을 돈을 내면은, 세금을 내면은 길러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에 그 불법 그 게임장에 있는 벌금을 내고 다시 영업을 하는 것이냐 해서 보니까 벌써 이거더고 맞죠. 그러니까 경범죄를 잡는 것이 아니라 불법 게임장에 대한 걸려가지고 다시 벌금을 내고 또 영업을 하고 하는 것도 똑같으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은 기철이와 같다. 먼저 이렇게 잡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철이다. 그럼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봐라 그랬으니까요. 먼저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어떤 지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응하는 이제 자발적 조치죠.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떡볶이 살게, 늦어서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영희는, 그 다음에 철수는 경범죄인데, 만약에 침을 뱉다가 또는 동네 소란스럽게 해서 걸리면 이제 경범죄에 걸려서 벌금을 낸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꾸로 벌금을 내고 일부러 침을 뱉거나 아니면은 동네를 소란스럽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동현이의 그 사람들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그 대동강물 팔아먹은 사람 봉이 김선달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사기죠. 남 속여먹는. 사실은 이게 범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것들에 대한 차이점을 갖다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이제 섰죠. 그래서 예시를 이제 그 모음 답안을 한번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1등급에 대한 이제 좋은 답안을 보니까, 표드로의 수염세는 근대화를 꾀하기 위해서 수염을 자르도록 법률로 공표했음에도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내면 허용해 준다는 것이므로, 기철이가 말한 단속에 걸려도 벌금만 내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같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죠. 이런 데에서 바로 이제 그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비해서 영희는 자기의 잘못으로 떡볶이 값을 냈고, 철수가 말하는 경범죄 벌금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더 첨가를 해준다고 하면은, 그렇지만 거꾸로 역으로 돈을 먼저 내고 침을 뱉으면 그것은 허용이 되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을 논거로 제시를 해주면 더 좋겠죠. 또 동현이는 선량한 백성을 속여서 있는 사기꾼 이야기이므로 수염세와는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중간 점수, 말하자면 이제 아까 1등급 답안이 보통 이제 10점 만점에 9.5를 줬다고 하면은 2, 3등급 답안으로 이제 처리된 거, 여기에 있는 것이 대개 한 7점에서 한 6점에서 7점짜리 이제 답입니다. 보면 표드로 대제가 만든 수염세와 같은 내용의 예를 든 것은 동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좀 원래부터 그냥 있던 대동강물을 팔아서 이용자를 괴롭힌 것과 표드로 대제가 수염새를 만들어서 러시아 전통으로 기르던 수염을 못 기르게 하고 거기다 수염새를 만들어서 백성을 괴롭힌 것이 같기 때문이다. 자, 중요한 거죠. 이 부분에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파악한 것이 오히려 이 동현이하고 같이 이제 특히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에 비해서 비교를 했는데, 이 논거가 굉장히 충실합니다. 원래는 이 논거가 없으면 이것은 거의 빵점짜리에 해당이 되는데, 논거가 충실하죠. 왜 그러냐면 백성을 괴롭힌 거. 원래부터 길렀던 것을 갖다가 못하게 해놓고는 그걸 갖다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백성의 편에서 이제 서서 저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대동강물 팔아먹은 그것도 역시 원래부터 돈 안 냈었는데 일부러 만들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돈을 팔아서 바쳤다라고 하는 관점이 훌륭하죠. 그래서 사실상은 이런 점수가 거의 잘못 대입을 했기 때문에
빵점에 가깝지만 논거가 훌륭하기 때문에 거의 7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갖다 익힐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첫 번째 누구냐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에서 어긋났다 하더라도 준거, 논거가 정확하면은 그에 못지않은 점수를 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5등급 답안을 보죠. 표드로 수염세는 선진화를 위해서 강제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철수가 말한 경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다. 일단 도입이 일단 틀렸고요. 즉 나라의 공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행 규율을 어기면 경범죄 벌금을 물게 되는 것과 근대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는데 이를 위반해서 물리는 수염세도 같기 때문이다. 내용에 있는 준거를 갖다가 이게 잘못 도입을 해서 억지로 갖다 붙였죠. 그러니까 준거의 불일치죠. 때문에 이게 점수가 거의 안 나오는 것입니다. 10점 만점에 한 1점이나 1.5점 정도밖에 안 주는 그런 답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예시 문제 5번을 보죠, 이제. 자, 다음 글을 읽고 간디의 입장에 서서 상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자기 주장을 갖다 펼쳐라. 이것도 준거가 중요하네요. 가번에 있는 거 보니까 용준인의 마을은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이다. 그래서 관광지로 만들어서 관광 수입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왔다. 근데 어느 날 상류에 사는 사람들이 온천을 개발하면서 두 마을 주민들의 갈등이 일어났다. 즉 온천이 생기면 강이 오염되어서 중요한 관광 자원을 잃게 된다고 반발했는데 상류 사람들은 변변한 수입이 없었는데 자기들은 온천 개발을 하면서 수입이 생겨 고장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좋아했다. 자, 이때 우선 이제 하류 사람하고 상류 사람하고 견해 이제 차이와 이익에 대한 차이죠. 원래는 환경을 갖다가 잘 보호를 해서 하류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관광지가 되면서 이익을 많이 얻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썼다는 얘기인데 그 물의 원천인 상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뭐 이익은 돌아가지는 못했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때 온천이 이제 상류에 개발이 되면서 하류 사람들 저희가 되면은 이제 물 같은 게 다 오염되고 이제 그러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전부 다 피폐해 될 것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개발과 보전이라고 하는 이제 이 측면이 있습니다. 하류는 보전을 갖다가 상류는 개발을 갖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상류 사람들을 설득해라 이거죠. 근데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 파괴하지 않아야만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더 이익도 더 크고. 근데 이제 간디 얘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수상이 된 네루와 함께 도시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수도가 있어서 네루는 간디가 쓸 세숫물을 한 주전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간디는 세수를 끝내기 전에 무리해서 한 주전자를 더 가져오겠다 그랬더니 간디가 깜짝 놀랐다는 얘기예요. 아니 거기에 있는 내가 얼굴을 마저 씻기도 전에 주전자에 있는 물을 다 써버렸습니까? 그랬더니 네루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곳은 겐지스강과 야무나강이 흐르고 있어서 그런 사막이 아니니까 물을 풍족히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도시는 물이 풍족하지요. 당신의 도시를 가로지른 위대한 두 강으로 축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몫은 얼굴을 씻기 위한 한 주전자의 물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아도 자기의 몫에 해당이 되는 것은 조금이다. 그런 얘기죠. 간디의 주장은. 그러니까 간디의 주장은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요것을 준거로 해서 이제 논점을 잡아서 나가는 얘기죠. 자, 한번 이제 모범 답안을 봅시다. 이렇게 이제 1등급은 윗마을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온천 사업은 이익을 위해서인데 간디의 검소한 정신의 바탕은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먼 안목을 가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온천을 개발하면 당장은 이익이 커질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환경 파괴에 책임을 져야 되고 파괴된 온천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이고 결국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므로 온천을 개발해서 자연을 하느니보다 지금 상태로 놓아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서로 이익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했네요.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욕심을 이제 이렇게 해서 전환했죠.
아무리 풍족하다 하더라도 눈앞에 이익만 줬다가는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자. 올바르게 했었죠. 5등급을 보니까 간디의 절약 정신으로 보았을 때 윗마을 사람들은 낭비가 심하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아랫마을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온천을 개발해서 이익을 챙겨야 했다는 것은 네루가 자신의 마을은 물이 풍족함으로 아껴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따라서 윗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적 이점을 네루처럼 낭비하지 말고 간디처럼 아껴 써서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 내용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불필요한 욕심 때문에 화를 이제 자초할 수도 있다. 눈앞에 이익을 쫓으면 않는다. 라고 하는 핵심을 갖다가 놓치고 다른 얘기로 나가버렸죠. 어떤 이제 그 네루에 있는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확 저기를 해가지고 인용을 해서 좀, 그럴듯하게 써보려고 했었는데, 논점 불일치가 됐기 때문에 요것이 바로 굉장히 많은 감점을 갖다 받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유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래 제시문은 환경 개발과 환경 보존이라고 하는 상반된 주장인데 이 중 하나의 주장을 지지하는 견해를 갖다가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한번 해봐라. 구체적 사례를 반드시 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들은 때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산간지대를 개발해서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만들어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해서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도시나 관광지 주위 등에 설치한 개발 제한구역, 그런 그린벨트죠, 등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재산권의 행사와 편익을 위해서 개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억제하자는 주장이 대립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역시 개발과 제한에 대한 문제죠. 개발과 제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네요. 자, 인간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문제는 이제 개발이든 제한이든 양쪽이 뭐 어느 쪽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준거에 대한 제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준거를 얼마만큼이나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으니까요. 먼저 정답을 한번 보죠. 거기 가장 모험 답안이 되겠죠. 인간이 과연 자연을 멋대로 이용해도 되는가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을 이용해서 인간이 돈을 번다는 것은 결국 자연을 파괴해서 그 대가를 챙기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자, 요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다면 예를 하나 들어두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나무가 있었을 때 나무를 베서 당장 땔감으로 이용하면은 한동안 뭐 따뜻하겠지만 그 나무가 주고 있는 여름철의 시원함이라든지 그늘 있죠. 또는 그걸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 열매, 낙엽, 토양의 비옥함 나중에는 훨씬 더 큰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잡아먹는 것이랑 똑같고, 대략 이제 그 개발과 이제 보전이라고 하는 측면에 이제 예를 들 때 가장 좋은 것을 하나 사례를 들어주면은요, 그 황금알 난 그 닭 알죠? 닭이 이제 황금알 낳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을 하면서 날마다 황금알을 하나씩 챙기면 좋았을 걸, 그 욕심쟁이가 이 황금알을 한꺼번에 그냥 몽땅 가지고 한번 돈을 크게 벌어봐야 돼서 배를 쫙 갈라보니까 없더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에 대한 사례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실전에 나가서 글을 쓸 때,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 같은 것을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유제 2번 해보죠. 이제 만화 이제 이런 것도, 만화나 그림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원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이제 그 방법을 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컷 만화를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듣기 싫은 말이네요. 공통적인 것은. 그냥 동그라미 친 것이 공통 내용이니까. 구직 중인 청년층에게 곧 좋은 직장이 생기겠지. 겉으로는 참 듣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속에 있는 것은, 야, 너 여태까지 취직도 못하고 그렇게 백수로 노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딱 찔리죠. 그 다음에 40살에 가까워지는 노총각에게 장가 가야지, 뭐 염려해 주는 것 같은 마음인데요. 속으로는 너 얼마나 못났으면 여태까지 장가도 못 갔니?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내용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 시댁에 간 며느리한테 아이 더 있다 가려무나 와서 여기서 좀 쉬지. 시댁에 가서 쉬기는 뭘 쉽니까? 거기 가서 막 힘들죠. 그러면 이제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더 싫죠. 집에 가고 싶은데 겉으로는 뭐 쉬라고 하지만은 실제 쉬지는 못하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그 다음에는 이제 부정부패 구설수 이런 정치인들한테 에이 도토리 키재기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치인들도 싫어하겠죠. 에이 나는 뭐 큰 이유가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떤 정치인은 10억 먹었는데 나는 1,000만 원밖에 안 먹었잖아. 뭐 다른데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작태를 보이는 그런 적이 있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네,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제 추렴을 갖다 해내야 되죠. 네 개의 컷을 보고는 그러니까 원래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지만 내면으로는 비판적 있는 그런 어떤 의미 그러니까 사실은 바늘 돋은 그런 말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놓는 거죠. 그에 대한 이제 모범 답안을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의 특징은 그 말 자체는 긍정적인 말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듣기 싫은 말이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 대한 정곡을 찌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치인들에게도 도토리 키재기다라는 말이 듣기 싫은 것은 그들의 하는 작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또 이제 여기 핵심이 이런 이제 만화 같은 거, 4컷 만화 이제 중요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1, 2, 3, 4가 있으면 결국 이것에 대한 그 4컷 만화의 특징은 네 번째가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죠. 맨 마지막에다. 그러니까는 주로 이제 미괄식 결론, 그 결론에 해당한 방식을 갖다 쓰니까요. 이런 것들까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핵심을 갖다 도입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근데 이제 이런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서 다른 것들을 갖다 한다고 하면 이제 보통적인 그 점수밖에 나오지 않고요. 그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제 세 번째를 보면은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알맞은 글을 갖다가 채워서 넣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맥의 이제 의미를 갖다가 이제 하는 연습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이 거기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찜질방에서 주인에게 맡긴 지갑 속에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맡긴 지갑을 갖다 맡겼는데 그 속에서 돈이 없어졌으니까 찜질방 주인은 지갑만 맡았지 지갑 속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잃어버린 돈을 갚아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법 153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 등에 대해서는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맡기지 아니하면 공중 접객업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해져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 상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귀중품이 들어 있으니까 이 귀중품 이 가방을 맡길게요. 이제 그 가방 속엔 돈이나 현금 같은 것이 들어 있다고 해서 했을 때 그냥 알았습니다. 귀중품이 들어 있군요. 그냥 했는데 그 귀중품이나 돈 같은 것이 없어졌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를 맡겼는지 어떤 귀중품이 들어 있는지를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방을 맡았으니까 가방을 맡겼으면 우리는 당연히 일반적인 생각으로 돈을 물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란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이것도 연습을 이제 해보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중요 문제 중에 하나니까요. 가의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내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핵심에서 행복추구권을 정확히 잡고 나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번에 행복추구권이란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 발현권, 생존권 등을 뜻한다. 즉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 다음에는 자기 멋에 살고 뭐 이런 자유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에 따라서 생활함을 말한다. 또 주거에서, 즉 인간다운 주거에서 살 권리도 포함이 된다. 환경권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국가기관은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에 자기 자신의 자유 발현권 같은 것을 침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답을 좀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문제편으로 넘어가죠. 예상문제 1번. 학교 신문에 글을 실으려고 합니다. 표제와 부제를 붙이시오. 이것도 핵심 내용에서 표제, 부제 붙이는 것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제 잡기 문제죠. 요것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약간의 해설 또는 부연 개념이 이게 부제죠. 이것은 이제 표제로 쓰는 거고요. 핵심적인 주제, 표제. 그 다음에 해설, 부연을 하는 것은 부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에서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좋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아파트를 서민들이 사는 낮은 주거로 인식을 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상류층과 중산층에서 아파트를 선호하고 서양은 이게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였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고소득층을 위한 주거였다. 자, 이런 것은 서양의 주거 양식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것은 토착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 주거는 궁궐이나 사찰로 박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바닥난방을 하고 실내에 신을 벗고 들어가고 마당에 꽃을 심고 남향 베란다에다가 화분과 장독을 두기를 좋아하고 김치독 땅을 묻을 적이 없어도 김치냉장고를 갖다 도입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환경적인 영향이 주거 환경을 만족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표제로 봤을 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멋진 만남, 그것이 아파트. 또 부제는 아파트에서 살아 숨쉬는 전통적 주거문화,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매우 중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거 아주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따라서 밑줄 친 문장을 써봐라. 상관의 조화나 안정을 위해서 통찰보다 더 좋은 미디어가 없다. 그래서 먼저 배려하고 거기에 맞는 대화 행동을 취함으로써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통찰이라고 하는 의사소통의 문화를 살려나가되 때에 따라서는 정확한 의사전달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보기는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다가 온 며느리가 마루에 잠시 앉아 숨을 돌리고 있는데 갓난아이가 배가 고파 울자 며느리가 아이를 받아 젖을 먹이는데 이때 소나기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낮에 널었던 빨래가 다 젖을 형편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이제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소나기가 오네요. 그랬더니 만약에 시어머니가 그래 소나기가 오냐 이렇게 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통찰적 개념이니까 그래. 거기에 있는 그 정답처럼요. 너는 젖을 계속 먹여라. 아기 우니까 내가 빨래를 걷어오마. 이렇게 답을 해야만 올바른 통찰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압축적 그 내용까지 정해진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6번도 굉장히 중요 문제인데요. 시간상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